이다랑 작가님과 함께하는 라울살롱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 이제 사회성과 아이들의 학교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부모님들은 저를 많이 만나서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성이에요. 이제 우리 아이가 친구랑 잘 지내야 하는데 또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미움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학교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부모님과 또 많은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회성이라는 걸 인터넷에서 한번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 이 사회성만큼 되게 키워드가 풍성한 게 훈육인데 이 사회성과 훈육이 약간 양육에 있어서 양대산맥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정보가 많다는 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이 키워드에 관심도 되게 많지만 그만큼 이게 양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사회성 왜 중요할까요? 사회성은요. 사실 아이가 왜 우리가 아이를 키우느냐, 이 양육의 최종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양육의 최종 목표가 곧 사회성 발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사실 내가 영원히 데리고 있으려고 내 품에 끼고 살려고 키우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언젠가는 육아도 졸업을 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 졸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지금은 뭐 아주 어린아이를 키우신다면 막 24시간 내가 안고 있기도 하고 지금도 뭐 아이가 쏟아내는 말 막 다 들어주고 밥 해주고 정신 없잖아요. 근데 아이하고 있는 시간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아이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밖으로 나가게 된단 말이죠. 이게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는 이유는 아이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독립되고 건강하게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한 어른으로서 키워내는 과정이기 때문이지요. 사회성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아이가 발달시켜야 되는 자존감이나 자신감, 자아 개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한 2, 3년 정도가 흐르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는 말이 아이한테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부모가 하는 이야기보다 친구들이 아이한테 주는 어떤 말과 행동이 아이한테는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은 막 이제 옷을 제가 주는 대로 안 입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뭐 여러분 아시죠? 청소년들의 옷장, 뭐 회색, 검정색 이제 이런 것만 있는데 제가 가끔 이제 조금 색깔이 약간 블루 약간 이런 거 있는 거 사다 줍니다. 그럼 제가 예쁘다 그러면 안 믿어요. 그런데 친구들한테 입고 나갔는데 애들이 예쁘다 그러면 이제 그걸 주구장창 입고 다닙니다. 이게 뭐예요? 친구들한테 듣는 피드백이 아이한테 굉장히 중요해져요. 이 말인즉슨 발달적으로 아이는 내가 또래 관계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또 아이들한테 어떤 피드백을 받느냐 이런 것들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시켜주고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세우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도 이 사회성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고 또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회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진짜 좋은 사회성이 뭔지 여기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회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친구를 많이 사귄다, 친구랑 잘 논다, 사이좋게 지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내가 친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어떨 때는 양보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설득해서 얻어낼 것인지 또 친구뿐만 아니라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러한 문제 해결력이 사회성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사회성을 아이가 막 친구들과 싸우고 막 자주 다투고 이러면 당연히 사회성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반대의 경우 아이가 친구들과 되게 잘 어울리고
생전 싸우는 일이 없고 그러면 우리 아이 사회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회성이라는 건 친구가 많다 적다의 느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얼마나 주도적이고 또 리더십을 갖고 있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서 보셔야 한다는 점을 먼저 강조를 드립니다. 사실 아이들의 사회성은요, 이미 태어나서 주 양육자와 관계를 맺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지만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는 친구들 또 선생님 이렇게 사회 안에서 시작되는 사회성은 아이가 적어도 5세에서 7세 이상을 됐을 때 그때부터 초등학교 시기, 넓게는 청소년기까지를 이제 사회성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표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너무 어린 연령의 아이를 키우면서 사회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이른 고민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 시기에 사회성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아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너무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서 또 너무 애가 기죽어 보여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초등학교 시기는 사회성이 완성되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 사회성을 시작하고 연습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작하는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사회성은 문제 해결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부모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문제 자체를 만나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즉 친구랑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애초에 학교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친구하고 아무 트러블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문제를 만나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즉 문제 해결력을 가지려면요. 아이가 다양한 문제를 접해야 합니다. 언제요? 다 커서가 아니라 지금 부모가 옆에서 지지해 줄 수 있고 또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선생님과 모두가 함께 지원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아이가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이 사회성 발달, 즉 문제 해결력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학교 안에서 아이가 선생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그걸 먼저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은 단순히 아이한테 무언가를 가르치는 대상뿐만 아니라 아이가 맺는 성인과의 첫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사회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선생님 한 명과 다양한 아이들이 교실에는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부모가 볼 수 없는 아이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물론 아이들을 모아놓고 같이 놀게 하고 이러다 보면 아이들과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물론 볼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도요. 엄마 아빠가 보고 있을 때는 조심합니다. 나름대로 조심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습대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되게 좋은 대상이 바로 선생님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과 되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이는요, 예전보다 더 되게 정글 속에서 친구들과 부딪히면서 사회성을 배우는 중이에요. 더 많이 힘들고 고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예전보다 더 많이 얘기하고 싶어하고 또 위로받고 싶어해요. 그 역할 누가 해줘야 되겠어요? 사실 부모의 역할이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만큼 집 안에서는 훨씬 더 돌아와서 정서적으로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즉 부모와 선생님의 역할 모두가 중요합니다. 사실 요즘은 약간 부모님과 선생님이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이를 위한 최적의 환경은 부모님과 선생님이 협력하는 관계에서 시작된다라는 거. 특히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부모는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서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아이가 사회성을 연습할 수 있는 최적의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학교가 중요하고 선생님도 너무 중요한데 학교가
딱 시작되고 나서 선생님과 소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어떠세요? 일단 솔라가 낮은 솔라예요. 엄청 저음으로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전화 너무 많이 받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죠? 최대한 무탈하게 가는 게 좋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타이밍을 되게 놓치고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고민되고,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게 부모님들 마음에 콕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멀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정보를 이야기하거나 어떤 상의를 하는 과정들이 생략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3개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소통하고 이렇게 접할 수 있는 3번의 기회, 이 3번을 놓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첫 번째가 새학년, 새학기에 아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입학을 시켜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요? 이제 새학년이 되면 매번 어김없이 문서 더미가 이만큼 옵니다. 뭐 아이에 대한 건강 정보부터 여러 가지 동의서 이런 거 오죠. 근데 거기에 아이에 대해서 기술해달라라는 그런 종이가 와요. 학교 종이는 예쁘지도 않잖아요. 약간 갱지 같은 이런 이제 종이에다가 적으라고 오면 부모의 마음이 참 막막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하나.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좀 더 효과적인지 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선생님이 감당해야 할 아이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작은 학교도 20명 정도는 되고요. 진짜 과밀 지역은 막 30명이래요. 그러면 너무 구구절절 쓰면 선생님이 다 읽기도 힘들고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위주로 정확하게 각인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아, 이 어머니 아주 스마트하다. 이 아버지 아주 잘 쓰신다. 이런 느낌 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너무 장황하게 쓰기보다는 뭐 1, 2, 3이라던가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 적응 행동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달아서 쓰시면 훨씬 더 선생님한테 입력이 잘 됩니다. 두 번째, 뭘 적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요. 이때 아이에 대한 첫 인상과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잘 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1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낯선 변화 환경에서 아이가 적응하는 데 걸리는 속도와 어떤 행동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새학년에 교실에 가면 아이들이요. 자신의 평소의 모습처럼 지내는 아이가 거의 없어요. 조금 부산스럽고 산만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은요. 새학년이 되니까 더 흥분해요. 그래서 평소보다 텐션이 더 높습니다. 더 많이 까불고요. 더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아이들은요. 평소보다 훨씬 위축되어 있어요. 심지어 1, 2학년 교실에서는 우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울어가지고 전화 받은 사람 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울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걸 물론 이제 노련한 선생님들은 이걸로 아이를 판단하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보통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적응하는데 보통 아이들보다 빨리 적응하는 편인지 아니면 시간이 좀 더 걸리는지, 적응하는 동안에 아이가 조금 부산스러운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면 조금 더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지 이런 정보를 남겨주시면 선생님 입장에서 아이에게 속도 조절을 하거나 적응을 도와주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유가 된다면 아이가 보통 또래관계나 사회성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요즘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면 혹시 선생님들이 아이와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 좀 참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진짜 고민인데요. 이게 새학년 새학기고 딱 종이로 먼저 아이를 만나는 건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해도 될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요. 필요하다면 얘기를 해야 합니다. 단 이때 몇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부정적인 어떤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상황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는 산만합니다. 저희 아이는 소심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는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쓰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새로운 걸 할 때 조금 주저해요. 저희 아이는 새로운 걸 하면 너무 신나서 흥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식의 행동 표현이 훨씬 더 좋고요. 두 번째는 난 그래도 찝찝해. 이러면 어떤 단점과 장점을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것도 좋아요. 이런 예시도 다 책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 두려움이 많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적응하고 나면 아주 규칙을 잘 지키고 차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처음에는 좀 방방방방 뜨는 게 있지만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자, 두 번째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3, 4월쯤 열리는 학부모 상담이에요. 물론 2학기에도 학부모 상담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신학기나 아니면 2학기 상담 중 한 번은 최소한 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새학기 초에 가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전화로 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얼굴 보세요. 그래야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파악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대응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걸 물어봐야 되냐?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또래 관계입니다. 또래 관계는 뭐냐? 선생님 저희 아이 친구들이랑 잘 지내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선생님들이 별 문제 없으면 네, 잘 지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 선생님 저희 아이가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몇 명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편인가요? 아니면 저희 아이가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아이들의 성향은 어떠한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해야 좀 뭘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좀 특별히 부딪히거나 자주 싸우는 친구가 있을까요? 어떤 친구들이랑 많이 싸우나요? 이런 질문하면요. 아이하고 얘기하기도 좋고요. 또 문제에 대응하기도 쉽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태도나 수업 태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좋은데요. 저학년의 경우에는 무슨 과목을 잘하나요?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기는 쉽지 않아요. 대신 아이가 집에서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거 있죠? 이를테면 글씨 쓰기 같은 거. 근데 집에서는 그런데 학교에서는 또 말짱하게 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어떤지 한번 질문해 보는 것도 좋고요. 마지막 찬스예요. 이거 언제냐? 학부모 참관 수업입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을 사실 되게 소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요. 원하면 언제든지 그 교실 안도 볼 수 있고요. 막 그 교실 안에서 애들이 막 게임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학교는요. 진짜 기회가 없으면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아이가 학교 이야기를 할 때요.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학부모 참관 수업을 갔을 때 교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이가 자리가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물론 자리는 계속 바뀌지만 그 다음에 뭐 실내화는 어디에다 두는지, 사물함은 어디 위치인지 이런 걸 알잖아요. 그럼 아이 생활 습관을 잡아줄 때도 야, 너 들어가면 왼쪽에 네 신발장 있잖아. 거기다가 넣고 뒤 돌면 보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해주기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학교 생활을 얘기할 때 어떤 맥락을 파악하기가 너무 수월합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꼭 참관 수업에 가셔서 환경을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 보면서 왜 공부 왜 이렇게 안 하지? 이게 아니라 선생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의 특성을 알면 아이한테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나 혹시 아이가 선생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 이 부분들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선생님들 중에는요. 무섭거나 싸납지 않은데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애들은 그걸 집에 와서 선생님이 무섭게 했어. 선생님이 화가 났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업 방식을 할 때 보면요. 이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단호하게 규칙을 가지고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아이한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게 너를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닐 수 있어. 선생님이 규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 같더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꼭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 더 파악하시면 좋은데요.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를 관찰하시면 좋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가 평소보다 흥분되거나 혹은 위축된 상태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오잖아요. 애들 너무 신나요. 그래서 에너지가 예사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위축되는 애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위축돼요. 왜냐면은 선생님이랑 친구들만으로도 벅찬데 막 뒤에 모르는 아줌마들이 막 쫙 있잖아요. 아저씨까지. 그러니까 애들이 위축이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이 내 아이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좀 감안하고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 평소에 아이가 많이 얘기했던 친구 이름이 들린다. 그럼 그 아이 얼굴 보세요. 저렇게 생겼구나. 저런 특성이 있구나. 또 아이가 쉬는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 옆에 앉아 있거나 자주 얘기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 잘 보세요. 어떤 특성의 아이인지.
그러면 아이가 집에 와서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훨씬 더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상상하고 또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질문이 몇 개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펜서맘, 오늘 예비초를 입학을 앞둔 학부모님들 떨리겠다. 고민이 정말 네. 많으신 것 같아요. 펜서맘, 이분도 예비초 1학년 학부모님이신데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는 아이입니다. 새로운 환경이 바뀔 때 어떻게 응원해 줘야 할까요? 무한 칭찬이 답일까요? 가정에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네.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는 아이 어떻게 하면 용기를 가질 수 있게 집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실 아이들한테 우리가 너 잘할 수 있어 화이팅 막 으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아이들은요 미래 예측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상상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할 때는 실은 과거에 있었던 걸 가져오는 게 훨씬 더 유용해요.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닐 때도 아니면 중간중간에도 실수할까봐 걱정했지만 실수가 일어나지 않은 장면도 있고요. 잘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너 잘했었어 그때 라든가 그 다음에 실수했는데 큰 문제가 안 생겼어.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에피소드를 소위 말해서 성공 경험으로 아이한테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가 지금 또 학교에 가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하고 엄마도 사실 너무 이해가 되는데 야 근데 잘 생각해봐라. 사실 우리 어린이집 처음에 갔을 때 너 그때도 한 달 동안 울었다? 근데 지금 너무너무 잘 다니고 있잖아. 라든가 얼마 전에 네가 그 잘 못할까 봐 걱정했잖아. 근데 너 거기 들어가서 엄청 잘했잖아. 엄청 예쁜 거 만들어 왔잖아. 이런 얘기가 아이한테 맞아. 난 그런 사람이었지. 내게 그런 게 있지.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서 가져오셔서 격려하는 게 아이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금 잠깐이지만 제 경험담이었나 싶을 정도로 순간 용기를 네네. 얻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아이의 성향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2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의견을 잘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무는 방법을 택하는 아이 때문에 걱정이에요. 학교 단체 생활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견을 잘 말하지 않는 아이들도 덜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본인의 의견을 잘 말할 수 있도록 집에서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이 사회성을 얘기하면 부모님들은 이 사회성은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있을 때 그것만 이제 사회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성을 발달시키려면 굉장히 큰 범주, 이 아이의 모든 삶의 영역을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한다는 건 진짜 하이 레벨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하려면 당장 되게 수줍음 많고 이제 다른 사람 마음 많이 생각하고 그런 아이가 친구들 앞에 막 내 주장을 세게 얘기한다? 아우 너무 어려워요. 그럼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일단 가정에서부터 아이가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습관부터 상황부터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런 고민을 받는 케이스에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실은 아이가 부모님에게도 조금 맞춰주는 경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서 엄마 아빠를 불편하게 하는 게 싫어서 말을 감추든 아니면 엄마 아빠가 너무 세서 말을 감추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는 아이가 어떤 걸 얘기했을 때 다시 한번 반문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거 너가 원하는 게 맞아? 원하는 게 아니면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아이가 훨씬 더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고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잖아요. 근데 친구들하고 있을 때 네가 원하는 걸 말해 이러면 내가 용기 내서 말하기도 힘들지만 애들이 너무 빠르니까 내가 용기 내서 말했는데 친구들이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아이한테는 시작도 해보기 전에 실패 경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걸 끝까지 좀 더 자주 얘기하는 경험을 주시는 게 첫 번째 레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실은 8시, 9시 이 시간이 부모님들에게는 진짜 바쁜 시간인데 어떻게 들어오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사실 힘들게 들어오신 거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또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에 댓글을 하나 보니까 아까 드가
드가자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아이와 함께 선생님의 솔루션을 들었는데 아이 말이 펀치가 마음에 든대요. 앞으로 펀치를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근데 드가자님처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들었던 정보를 가지고 가정에서 꼭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되시길 네. 바랄게요.